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 생각에서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가 있다면 뭐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5천만원 정도를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하셨다라고 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뭐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재 부품 장비 펀드인 뭐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5천만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했다 라고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 뉴딜 굉장히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뭐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하면 다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이 한국판 뉴딜의 뭐 다양한 분야 중에서 살펴보자면 뭐 데이터댐, 지능형 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뭐 사회 간접 자본 SOC의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뭐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설명하고자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스마트 의료 인프라인데요. 사실상 스마트 의료 인프라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불충분한 인프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활용 한계가 있다. 불충분한 인프라인가요? 사실상에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한 인프라가 아니라 현재 일본이라든지 중국, 미국에서는 비대면 의료가 정부 법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 의료계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이슈들 때문에 제대로 허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작년이죠,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를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명박 정부 때에 사실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접었는데 올해 2020년에, 작년이라고 표현해야 되게 맞겠네요. 자꾸 제가 올해라고 하네요. 2020년에 비대면 의료가 실제로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뭐 파일럿으로 좀 운영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2021년도에 이 뉴딜이라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확충,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어떤 추가적인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이슈들이 실제로 구현이 안 돼 있던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이슈를 2021년 향후 2022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앞으로 현실화가 될 것 같고요.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신현영 님의 보도자료가 10월 19일에 나온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런 진료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한 자료를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처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요 부분을 분석해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블로그 한번 가서 보시면 세부적으로 잘 돼 있어요.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따르면 초진의 이런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8.2%밖에 안 되고요. 처음 가지도 않고 초진을 하는 거는 8.2%. 재진, 한번 초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면서 뭐 경과를 살펴보고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 91.8%다.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는 재진에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비대면 원격 진료라는 것이. 그리고 상위 총구 10개 진단명을 따라 보면 고혈압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당뇨, 기관지염, 뭐 기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진료에 다 이렇게 뭐 원격 치료를 연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어떤 처방에 대한 부분들 기타 여러가지 가능한 선에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뭐 물론 많지만 기사화되면서 수면위로 좀 오르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상당 부분 이제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대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는 상당 부분 좀 해도 허용이 되고 해도 뭐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한국지로 잡아서 원격 진료에 대한 확대를 좀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울러서 이 복지부 장관, 신임에 취임하신 복지부 장관 성함이 권덕철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시적으로 도입된 원격 진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뭐 차트상으로 뭐 관련주들,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 두 종목이 소위 말하는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얘네들의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보합이고 이걸 상관없이 정부에선 이 원격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료계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향후에 이 정부의 정책과 온라인에서 가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좀 이런 부분들을 스탑을 시키든 하든 부분들은 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정부에서는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정부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허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현영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지하는 것들도 보시면 여전히 뭐 잘 지금 현재 그 한시적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그죠? 국내에서는 사실 이 의료가 불법으로 원래는 그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많은 그 국내 유수 IT 기업들은 비대면 의료에 대한 것을 국내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1월 5일날에 SBS BGS 정인아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해외로 가고 있다. 살펴봤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라인닥터라는 서비스를 일본에 출시했다. 일본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찾아낸 보도자료, 2016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그 원격 치료를 시작한 게 꽤 됐어요. 일본은 보시면 일본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어떤 서비스가 소위 말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 상용 서비스인 포켓닥터, 요런 서비스를 이제 개시될 예정이다 라고 15년 6월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의 후속 조치로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원격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원격 진료가 초진은 안 됐었어요. 초진은 처음 가서 진료하는 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초진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2016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3월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원격 진료가 처음 시작됐던 것의 일본의 어떤 취지는 낙도 및 산간 벽지 지역으로 뭐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도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 뭐 당뇨병, 뭐 고혈압, 천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그 일본에서
제대로 이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기사화된 부분이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보면 이런 일본의 움직임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일본도 뭐 상간벽지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9가지 만성질환 이외의 많은 질환들도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고, 초진뿐만 아니라 재진 두 개 다 원격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현영 의원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진도 되고 재진도 지금 진행했고요. 한 79만 건 정도, 많이 한 거죠, 이 정도면.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한국판 뉴딜이 한 꼭지가 돼 있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글로벌 원격 의료의 글로벌 1위 회사는 텔라닥이라는 회사죠. 텔라닥이라는 회사,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서요.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도 상당 부분 그 원격 치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이 코로나라는 이슈를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어떤 명목 하에 큰 범위에선 한국판 뉴딜, 그 꼭지로는 많은 뉴딜들이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 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관심을 좀 두고 충분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네이버도 라인닥터라는 서비스를 일본에 출시를 좀 했죠. 국내선 이용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에서는 유비케어, 뭐 비트컴퓨터, 이 두 종목 중에서 저는 비트컴퓨터를 원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비트컴퓨터를 원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중에 스마트 의료 쪽이죠.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 종목은 한 번쯤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도 한 꼭지를 넣고서 코로나 이슈에 있었던 종목들을 제가 한참 살피고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 비대면 원격 치료,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케어랩스, 소프트센, 인피니티 헬스케어, 유비케어까지 상당히 시세를 줬다가 많이 눌리고, 뭐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한창 요 코로나 이슈 있을 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비트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유비케어까지. 근데 비트컴퓨터가 그래도 그 당시에 대장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조정을 받거나 힘이 빠진 섹터에서는 예전에 대장주였던 종목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가 있겠죠.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였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비트컴퓨터를 좀 매매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에 대해서 좀 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뭐 실적 자체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61원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61원. 근데 실적 자체를 봤을 때는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 뭐 아주 좋다? 뭐 그런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뭐 전년 동기 조금 떨어졌고 한 뭐 300억 정도 수준의 연간 매출액인 것 같고, 영업이익은 다행히 뭐 적자는 아니고요. 2019년에는 61억 정도, 2020년에는 한 34억 정도. 물론 뭐 4분기 이제 어닝 시즌 발표가 나겠지만 뭐 그때가 돼도 뭐 크게 뭐 아주 괄목할 만한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한 30억 후반, 뭐 당연히 한 뭐 50억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어쨌든 플러스고 당기순이익도 플러스고 이런 상황들.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크게 딱히 어떤 뭐 눈에 띌 만한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자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비트컴퓨터의 시가총액은 1000억.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유동주식수는 1200만 주. 역시 가볍다. 시가총액이 가볍고 유동주식수가 적다. 실적은 뭐 나이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최악은 아니다. 그냥 쏘쏘. 이슈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슈팅을 주는 바람에 쓰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슈가 추진이 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좀 결론이 나오고요. 텔라닥이라는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봤어요. 어떻게 가고 있나.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얼핏 보면 그죠? 일봉상으로 얼핏 보면 뭐 비트컴퓨터랑 느낌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볼까요? 요런 느낌과 요런 느낌 약간 비슷한가요?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 느낌이 이렇게 보면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다. 그죠? 한 11월 달에 좀 조정 받았었네요. 주식 차트 얘도 한 11월 달에 한번 눌렸었고요. 들어 올리고 나서 얘는 더 떨어졌어요. 텔라닥보다. 그죠? 텔라닥은 좀 덜 떨어지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지금 비트 컴퓨터는 많이 눌렸다. 그죠? 그런데 거래량이 상당히 없이 지금 눌렸다. 과매도권에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과매도권에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눌린 상태고 종가 기준 11,100원. 소위 말하는 그 라운드 피겨 금액이죠. 10,000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10,000원대를 이 종목은 눌려도 10,000원대를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한번 확 밀어버리고 그냥 끌어올리고 나서 여기 한 4,000원 후반까지도 찍어버려 15,000원까지도 거의 찍었었는데 이때 이렇게 주고 나서는 여기서도 지금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10,000원 정도라면 이 주가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지지가 되고 반등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고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고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물론 여기 이 3월에 코로나 빠진 거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올랐죠. 그렇지만 기존의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10,000원 정도 금액은 소위 말하는 라운드 피겨 금액이 돼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좀 움직임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나올 개연성이 큰 자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유심히 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한 금액이죠. 거의 15,000원 대비해서 50% 5,000원 가까이 지금 싼 거니까요.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다. 매동을 보면 딱히 매동의 어떤 나이스한 움직임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기관에서의 움직임, 뭐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꼭지로서 스마트 의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국내에서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비트컴퓨터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유심히 좀 볼만한 자리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막 움직이는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빠진 상황에서는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 10,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앞서서 히스토리를 보자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준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충분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돼요. 고점 대비해서 지우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졌다라는 것도 나름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심히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제트컴퓨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되게 재밌는 움직임도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움직임을 보면 막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막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은 안 나왔어요. 14,000원 올라가면 거의 뚫지 못하고 밀리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10,000원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완전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상상이지만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더 눌려서 얘가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흘러간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서 혹시나 추세 전환을 시도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는지, 추세 전환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 터진 거에 주체를 보니까 외인이나 기관이나 사모펀드, 기관 중에 사모펀드 혹은 기타 법인 이런 주체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살펴본다면 좀 재밌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많이 빠지면 한 9,3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네요. 주봉상으로 보면 그죠? 많이 빠지면 지금 얘가 거래량을 왕창 터트리면서 들어온 캔들이 주봉상으로 이 캔들이거든요. 그죠? 요 캔들, 그게 이 캔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왕창 터트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캔들의 몸통을 거의 깨지 않았죠. 한번 이렇게 싹 밀려놓고 바로 복귀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놀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 9,300원까지도 좀 열려있다. 주봉상으로 보면 만에 하나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려도 더 이상 밀릴 일은 이슈가 이런 상황에서 없지 않나. 지금 거의 4주, 3주째 아예 거래량 빠지면서 전혀 거래량 없이 이만큼이 눌려버렸죠. 거래량 없는 눌림은 저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캔들이다, 뭐 주봉이다, 월봉이다 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앞서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빠지고 엄청나게 눌렸지만 다시 반등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게 나온 것처럼 거래량이 없는 눌림은 저는 크게 이슈 있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뭐 조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국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뭐 연설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마 새해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기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언급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제 2021년 제대로 한번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내일부터 되지 않나 싶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밀렸는데 뭐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3,000포인트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코스닥 1,000포인트, 1,500포인트, 뭐 거래소 4,000포인트까지도 한번 꿈의 포인트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고점대에 물려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적절한 현금을 가지고 매매 임하시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내일 출근하실 때에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